안녕하세요. 키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상황은 군사 작전이 아니라 전쟁이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길 것이다. 우선 나는 이스라엘에 침투한 테러범들을 제거하라고 지시했고, 동시에 대규모 예비군 동원령도 내렸다. 적들은 그동안 본 적이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가하면서 이스라엘도 반격에 나서며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을 선포하면서 중동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점점 오르고 있는 기름값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산유국들이 모여있는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오일 쇼크가 오는 거 아닌지,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아 오일 쇼크를 넘어 에너지 파동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방대한 자원을 가졌음에도 이번 공격을 왜 예상하지 못했는지, 총기로 무장한 수십 명의 팔레스타인이 경비가 삼엄한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사이 경계선을 어떻게 넘을 수 있었고,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로켓 수천 발이 갑자기 어떻게 발사될 수 있었는지 많은 의문점들은 추후 밝혀지겠지만,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가장 큰 원인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를 견제하기 위함인데요. 팔레스타인이 그나마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극도로 증오하는 아랍 국가들이나 이란이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 때리기용으로 이용하면서 팔레스타인에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큰 원조를 해왔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하게 되면 팔레스타인은 그야말로 고립된 국가가 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인 신베트와 해외 첩보기관인 모사드, 이스라엘군의 모든 자산이 총동원됐음에도 이번 일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최고의 방공망인 아이언돔의 역할이 없었다는 것이 민간인이 1000명이나 숨지는 사태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아이언돔은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인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라파엘사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대공 미사일이며, 2007년부터 약 2,300억 원을 투입하여 4년 만인 2011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실전 배치됩니다.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하는 일반적인 미사일과는 달리 박격 포탄이나 로켓 등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영토 내 여러 거점에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한 뒤 날아오는 목표물을 도명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요격한다고 하여 아이언돔이라 불리우며, 일반적인 요격 사거리는 4에서 40km 정도의 저고도이며 유효 사거리는 약 70km입니다. 2021년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사건 때 하루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 200개가 넘는 로켓과 박격포가 발사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인구 밀집 지역으로 향하는 발사체의 90% 이상을 성공적으로 요격하며 그 명성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장사정포 때문에 아이언돔 도입을 고려하였지만 비싼 가격과 우리나라 환경에 맞지 않아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군 장사정포는 게릴라식으로 쏘는 하마스의 로켓 공격과 차원이 달라서 하마스가 1000발을 쏠 때 수도권 북방에 촘촘히 배치된 북한군 장사정포는 수만 발을 쏠 수 있으며, 엄청나게 많은 북한군 포탄을 아이언돔으로 모두 요격하기도 쉽지 않고 한 발에 $50,000나 하는 타미르 미사일 가격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가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하기로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으로선 북한 장사정포를 요격할 방도가 없는데요. 현재 북한에는 장사정포가 340문가량 배치돼 있으며, 주체포라 불리는 구경 240mm 다연장 방사포와 곡사포라는 170mm 자주포로 구성돼 있고, 최대 사거리는 50에서 60km입니다. 비무장지대 북쪽에서 쏘면 수원까지 타격이 가능하고, 시간당 최대 1만에서 2만 발까지 사격할 수 있으며, 북한군은 유사시 장사정포를 갱도에서 꺼내 사격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감지하기도 어렵습니다.
1993년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 했으나 당시 김영삼 정부의 가장 큰 걱정은 북한 장사정포의 보복 공격이었으며 북한이 장사정포를 서울로 쏘면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클린턴 행정부는 영변 폭격 계획을 접었을 정도로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장사정포의 공격이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기에 국방과학연구소가 한국형 아이언돔을 2029년까지 개발 완료하고 배치할 예정입니다. 수백 발을 동시에 다 요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최근 시뮬레이션 결과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고 보고 ADD에서 과감히 추진하는 것이며 세상에 없던 무기 체계,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 정포 요격 체계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기밀이라 많지 않지만 이미 시험 비행은 성공하였으며 2029년보다 몇 년 앞당겨 개발이 완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 개발된 레이저 무기도 지금은 저출력이라 드론 저격용으로 쓰이지만 고출력 기술을 개발 중이며 두 방어 체계가 완성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는 북한의 주장에 더 이상 긴장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다층적 방어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두터운 방공망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고 자주 국방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